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2월 6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해 증시 어제 마감할 때 양봉으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종가까지 하락을 더 키워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 하락해줬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쉬었지만 휴장으로 쉬었지만 미국 선물이 떨어져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오늘 밤 미국 시장도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좋은 추세는 아니죠.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과 함께 국내 증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거론이 되고 있긴 한데,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그리고 화웨이 후계자가 체포됐다,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됐다라는 그런 뉴스, 그게 또 지금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그 트럼프의 관세맨 언급도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무역협상 해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져왔었는데, 그게 꺾이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실망한 흐름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외 증시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 시장도 영향을 같이 받았고, 기술적인 측면이나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굉장히 큰 폭의 강한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센 편이죠. 강한 순매도를 보여줬고, 코스닥 시장도 양매도, 코스닥이 오랜만에 조금 양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 안 좋았고, 코스피 기관은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좀 방어는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1.5%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정도 조금 넘는 정도의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많이 하락을 한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 중단기 추세가 이탈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이탈이 되는 흐름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당연히 안 좋았고, 21선을 이탈해주면서 최근의 어떤 지지선들, 지금 분봉으로 보면 더 자세히 보이죠. 최근의 지지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가 이탈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앞에서도 보셨듯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중단기 추세 21선이 이탈하게 된다면 좀 태세 전환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같이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종목 빼고는 다 현금화가 돼 있으실 거고, 지금 한 종목도 단기적으로 짧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일단 조심하는 게 제일 최우선. 조심하는 게 최우선. 그러니까 계좌를 지금 당장의 계좌를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지금 어떤 하락세가 강한 시장에서 너무 급격한 혹은 적극적인 매수를 취하게 되면은 결국에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안 좋을 땐, 그러니까 추세가 좋을 때는 하락이 기회가 되지만, 추세가 안 좋을 때는 몸을 사리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매수를 하더라도, 어떤 전략을 짜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심이 그동안 괜찮았던 투심이
또 갑자기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현금 보유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지금 가이드 받으신 분들은 거의 다 현금이실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단기로 짧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락장의 수혜주,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거는 인버스가 있겠죠. 인버스 ETF라던가 혹은 정치 테마주가 이제 하락장에서 그나마 잘 움직여주는 편이고, 다른 테마에 비해서. 그리고 뭐 신규 상장주나 품절주나 이런 것들이 하락장에서 잘 움직여주죠. 그거는 이제 어떤 주식을 거래하고 골라야 될지 혹은 거래할 만한 애들이 있을지는 시장을 보면서 그 시장의 신호를 읽어주는 게 좋겠고요. 무턱대고, 왜냐면 품절주든 뭐 신규 상장주든 어떤 하락장 수혜주든 뭐든 간에 뭐 인버스 ETF는 정확하게 딱 나와 있지만 그런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뭘 골라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시장의 신호를 읽는 게 가장 좋고요. 수급이 몰리는 그런 것들, 트렌드를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락장 수혜주를 거래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나 테마가 있는 것을 짧게 거래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냥 거래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돈을 지키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전저점을 깰 정도까지 나올 것이냐, 그거는 사실 좀 부정적인, 그것까지는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 대비 생각은 해둘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추세가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추세를 받쳐주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하면 안 되고요. 어떤 항상 소설이나 예측보다는 시장의 시그널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항상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21선을 이탈하면서 강한 매도 흐름이 나오는, 추세 이탈 흐름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저 막연한 기대만으로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는 시장의 하락을 다 맞는 거겠죠. 때리는 대로 다 맞는 격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도, 지금 같은 경우에 추세 전환도 시그널을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언제 추세 전환 신호가 언제 나올지, 혹은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고 어떤 것들이 또 거래할 만할지. 10월달도 역대급의 금융위기급 폭락이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거래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 그랬죠. 뭐 정치 테마주도 그랬고, 그런 것처럼 하락시장이 와도 나름대로 거래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아무거나 매수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게 있는데, 대북주 같은 경우에 그 철도, 남북철도 착공식 연내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착공식에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내일 대북주가 조금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철도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북주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좀 힘이 부족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익 실현을 해버렸는데, 대북주들을 힘이 부족한 모습이 나오길래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그런 식으로 항상 시그널을 주죠. 그래서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고 힘이 딸리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하락과 함께 힘이 좀 빠져주는 모습이 지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재 뉴스가 있는데, 원래 추세가 안 좋고 힘이 없을 때는 호재 뉴스도 크게 반응하기가 힘들거든요. 허나 반대로 생각하면은 따로 지금 시장 수급이 따로 몰릴 곳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가 오늘 같은 경우도 살펴보겠지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또 정치 테마주가 또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혹은 대북주 정도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은 여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테마가 없는 한, 오늘처럼 뭐 백성역, 뭐 온수관 파열 사건으로 인한 그런 철관 테마 이런 게 따로 없는 한 대북주나 정치 테마주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강세가 있는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일단 상황 봐가면서 대응을 해주는 게, 디테일하게 대응해주는 게 좋겠고, 그래서 종목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들이 방금 벌써 다 말씀을 드려버렸죠. 뭐 SG 충방 같은 경우는
그 유시민 관련주로 해가지고 원래부터 이때 10월달에 움직였을 때도 유시민 관련주로 움직여줬었고요. 그때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반응성을 못 얻다가, 왜냐면 이제 후발주였기 때문에 특별히 반응성을 못 얻다가 대표적인 주식은 아니었는데, 오늘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결국에 상한가까지 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주가 많이 뜰 때는 이게 수급이 집중되지가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는 그런 급락장이었죠. 급락장이었는데 이제 SG 충방만 이제 유시민 관련주로 정치 테마주로 움직여주니까 수급이 몰린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시민 관련주였고, 오늘은 반기문 관련주. 반기문 관련주는 사실상 굉장히 좀 늦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까지도 모멘텀이 좀 지속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초반부터 움직이지가 않았고 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된 거죠. 그러니까 늦게 출발했으니까 오늘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블메탈이랑 한창 이런 것들 오늘 이제 반기문 관련주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갑작스런 테마로 움직여줬었던 이제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건 때문에 철관 관련주들이 움직여줬는데요. 근데 이런 테마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급격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장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도 안 좋았긴 했지만 시장이 안 좋다고 테마가 무조건 죽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같은 만약에 괜찮은 테마가 나왔으면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 날에는 그 테마가 쪽으로 돈이 다 몰려버려야 됩니다. 그나마 근데 이제 이런 철관 테마가 오늘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추천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급격한 상승, 뚜렷한 테마로 인해서 급격한 상승이 나왔고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만한 그런 테마여서 급격한 상승이 나와버린 다음에 백성역 관련해서 이제 철관 테마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사고는 난 거고요. 뭐 철관 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뭔가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져올 만한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루 이틀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뉴보텍이랑 그 프롬파스트랑 한국주철관이랑 그리고 동양철관이랑 요정도 움직여줬거든요. 근데 차트가 지금 거의 이제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이제 하락을 많이 해주는 그런 흐름이라서 어찌 보면 고점 대비 낙폭이 크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급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급반등에 너무 따라가시는 건 위험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 급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장 후반에 급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문에 윗꼬리가 긴 경우에 이 윗꼬리를 채워주는 그런 흐름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생각을 한번 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체크 한번 언급 한번 드릴게요. 종목은 이게 끝입니다. 오늘 그 강세가 있었고 볼만한 종목은 이게 끝이에요. 다른 종목들도 있긴 한데 오늘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강세를 많이 가져가지 못했고 투심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안 좋으면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투심이 좋을 때가 이제 종목 상승률과 그런 수급이 좋긴 좋습니다. 투심이 좋을 때가 상승률도 많이 나오고. 근데 어쨌든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떤 테마나 어떤 급등주가 종목이 좀 줄어든다, 추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어떤 그 테마주나 어떤 급등주를 거래할 때 오히려 하락시장이 좋은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무리 그래도 근데 하락시장보단 상승지 시장이 수익을 내긴 좋긴 하죠. 근데 또 하락시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어떤 테마가, 특정 테마가 주목을 받게 되면 그 테마 쪽으로 수급이 잘 몰린다는 거. 왜냐하면 수급이 퍼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주식들의 전망이 있는 주식들이 없고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들이 없으면 일부 상승 기대 주식들의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하나 그것도
이제 유연하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하나만 보고 결론을 짓는 그런 행위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어떤 하나의 단적인 측면만 보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분들이 많고, 저한테 이거는 이런데 왜 안 이렇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종합적인 예술이다, 종합적인 기술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만 가지고, 이거는 어떤 분들은 기술적인 것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안 돼요. 근데 재료만 따지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측만 해가지고 상상력만 가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차트를 더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차트든 재료든 뭐 투심이든 뭐 상상이든 예측이든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승률이 높아지고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 이런 거는, 이런 코멘트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엔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일단 우선적으로 멘탈 관리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랑 같이 거래하시는 분들은, 가이드 받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싹 다 현금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또 시장 대응을 해주면 좋겠고요. 또 시장이 안 좋다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또 발전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눈을 똑바로 뜨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 또 급반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포착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력을 기르고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무리한 거래를 하지 않아도 시장은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은 나중에 예측 능력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하시면서 다양한 도움 많이 받으시고, 카톡방에서 카톡방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소통 많이 하시고,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발전하는 투자가 될 수 있게,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발전하는 투자가 될 수 있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코멘트 하겠습니다. 도움됐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